딩모니의 오디오 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딩모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미국 제3의 도시 시카고입니다. 네, 시카고. 저한테는 아버지의 도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미국인인 건 아니고요. 예전에 저희 아빠가 미국에 출장을 갔다 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 시카고에서 한 스테이크 집에 가셨다고 하는데요. 글쎄 그 스테이크가 그렇게 맛있었다네요. 고기 자체도 엄청 큰 데다가 가격도 괜찮고 그래서 저한테 가끔씩 시카고 한번 가봐라. 가서 스테이크 한번 먹어봐라. 요렇게 말씀을 하셨죠. 올해는 어떻게 시카고에서 스테이크 썰어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시카고란 어떤 도시인지 뭐가 유명한지 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모두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보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시카고는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자 세계 최대의 도축 도시였다가 악명 높은 범죄의 도시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씩 알아가 보죠. 오늘날 시카고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예요. 270만 명 정도가 오늘날의 시카고에서 살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혹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서울처럼. 바로 뉴욕입니다. 뉴욕의 인구는 880만 명이에요. 2등이 LA, 로스앤젤레스 389만 명이고요. 3등이 시카고 270만 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시카고의 역사를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카고 땅에 최초로 정착한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었을까요? 조선이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프렌치. 이때는 1673년에 프랑스인 탐험가이자 선교사였던 자크 마르네트와 루이 졸리에가 시카고 땅을 발견합니다. 이후 시카고는 프랑스 땅이었어요. 자, 그런데 영국이 이 프랑스가 갖고 있던 시카고 땅을 빼앗아 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미국이 영국한테 독립을 하면서 오늘날의 시카고는 미국 땅으로 남아있죠. 자, 그런데요. 최초에는 여기가 프랑스 땅이었다 보니까 이 프랑스의 흔적이 오늘날의 시카고에도 좀 남아있거든요. 일단은 이 도시의 이름 시카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프랑스식이에요. 자, 이 원래 시카고라는 이 말은 이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이 이 땅을 부르던 말이었는데요. 그 뜻은 야생 양파가 많은 여우서식지였다네요. 여우가 많았나 봐요. 자, 그런데 이 시카고는 알파벳으로 CHICAGO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제대로 읽는다면은 시카고가 아니라 치카고래요. 하지만 요거를 프랑스식으로 읽으면 시카고, 오늘날의 시카고처럼 읽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의 흔적이고요. 원래 영어식으로 읽으면 치카고인데 프랑스식으로 읽어야 시카고가 되는 거. 자, 이후에 이제 시카고는 미국의 땅으로서 존재를 했죠. 한 가지 신기한 점은요. 미국 도시들 중에서 시카고만큼 빠르게 성장한 도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자, 보통 하나의 도시가 성장하기까지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인데 시카고는 한 20년 만에 인구가 엄청 늘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840년에 시카고 인구는 미국에서 90번째로 많았어요. 근데 20년 만에 미국 인구 9위를 찍고요. 30년 뒤에는 시카고가 제2의 도시까지 올라갑니다. 야, 시카고의 인구가 정말 빨리 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이유가 뭐였을까요? 시카고는 왜 이렇게까지 빨리 발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시카고 피자? 이런 맛집 때문은 아니고요. 교통의 발전 덕분입니다. 시카고에 철도가 생기고 또 동시에 운하도 뚫리면서 시카고는 단번에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연결해주는 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서부 개척 시대와 그 시기가 맞물리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도 좀 그렇잖아요. 왜 교통이 좋은 곳에 사람들도 많이 몰리고 집값도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카고도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교통 중심지가 되면서 빠르게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죠? 사람이 항상 잘 될 때만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큰 위기가 올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때는 1871년 도시 시카고에도 아주 큰 위기가 옵니다. 바로 1871년 시카고 대화재였어요. 당시 시카고에서 일어났던 이 화재는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가장 큰 규모였대요. 얼마나 심했냐면 시카고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3분의 1이 집을 잃었었다고 합니다. 300여 명도 사망을 했고요. 자, 그런데요. 시카고가 지금의 그런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위기를 아주 잘 극복해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화재가 일어나서 불타버린 땅을 오히려 기회로 삼았습니다, 시카고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건물들이 다 타버려서 없어졌으니까 이 건물들을 똑같이 다시 짓는 게 아니라 아예 멋지게, 높게 짓자. 이렇게 시카고는 판단을 했고요. 실제로 이때부터 시카고에는 고층 건물들, 세련되고 멋있는 건물들이 지어지면서 한동안 시카고는 건축의 메카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카고에는 멋있는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후 시카고는 교통 중심지의 장점을 다시 한번 살려서 소고기, 이 도축 산업으로 아주 잘 나갔어요. 1861년에 남북전쟁 때부터 1910년대까지 시카고는 세계 최대의 도축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의 한 해에 소와 돼지 1200만 마리를 도축했다고 하네요. 어마어마하죠? 자, 근데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도축되는 닭 있죠? 치킨. 요거 몇 마리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도축되는 닭의 수가 한 해에 10억 3,500만 마리라네요. 와, 놀랐습니다, 진짜. 자, 다시 시카고 이야기로 돌아와서 세계 최대의 도축 도시였던 시카고는 이후에 범죄의 도시라는 악명을 얻게 돼요. 여러분, 그 영화 배트맨에 등장하는 고담시 있죠? 배트맨이 활동하는 무대. 이 고담시가 사실은 뉴욕을 모티브로 탄생한 도시는 맞거든요. 근데 배트맨 비긴즈랑 다크나이트의 촬영 장소는 시카고에서 많이 찍었대요. 약간 시카고도 꽤 범죄의 이미지, 이런 배트맨이 활동하는 이미지와 잘 만든다는 뜻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왜 시카고가 이런 범죄의 도시 이미지가 생겨났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 탓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는 1919년이었어요. 우리나라가 3.1운동을 하고 있을 때 미국 정부는 금주법을 시행합니다. 여기서 금주법이란 알코올 음료의 생산 및 판매를 모두 금지해버리는 법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미국에서는 당신들 술 못 마십니다. 법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난리가 났었죠. 하루아침에 술을 못 마시게 된 거니까요. 글쎄요. 이상적인 세계였다면은 미국인 전부가 그래, 우리 이제 술 마시지 말자, 참자 라며 사는 게 이상적이었겠죠.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밀주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대놓고 술을 파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술을 팔았어요. 그리고 이 은밀하게 술을 팔았던 존재들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미국의 갱들이었어요. 갱. 우리나라로 치자면 조폭이죠. 특히 시카고의 갱단이 아주 무시무시했습니다. 아마 알 카포네라는 갱의 이름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바로 알 카포네가 시카고 갱단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시카고는 한동안 이런 갱단의 활약 때문에 범죄가 아주 많이 일어나는 도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날의 시카고는 어떨까요? 특히 이제 재즈가 시카고를 대표하는 음악이기도 하고요. 또 요즘 시카고는 관광 산업도 잘 되지만 특히 과학기술 도시의 이미지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교통의 중심지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거 아세요?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 있죠. 이 사람이 시카고 출신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카고는 어떤 도시였는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잠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시카고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다. 과거 교통의 중심지로 활약을 하면서 크게 성장을 했고 중간 대화재 혹은 범죄 도시라는 위기를 겪기도 했었지만 여전히 미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저희 아빠가 좋아하는 도시 시카고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시카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하나 궁금하네요, 여러분. 여러분은 시카고 피자와 뉴욕 피자 중에서 뭘 더 좋아하시나요?
시카고 피자는 왜 그 좀 두꺼운 피자 있잖아요. 막 치즈 범벅에 진짜 두꺼운 게 시카고 피자라고 하고요. 뭐 뉴욕 피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피자라고 하네요. 저는 요새 시카고 피자가 좀 땡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초코쿠키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이네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외국 유튜버는 활을 리뷰하는데 우리나라 전통 활을 써보고 엄청 칭찬을 하고 다른 나라에서 만든 한국 활을 비교하는 영상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네요. 맞아요. 저도 그 우리나라 활 리뷰하는 영상 봤는데요. 우리나라 활이 그렇게 좋다네요. 탄력성도 좋고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편하다고 하는데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제가 예전에 양궁은 한번 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활 시비 당기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활은 쏴보질 않아가지고 어떤 느낌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일상이나 다양한 생각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